안녕하십니까. AI 캡스톤 디자인 최종 발표를 맡게 된 이조입니다. 저희는 안윤지, 딜런 이만스, 정나연, 이영진입니다. 발표는 프로젝트 소개, 연구 내용 설명, 데모 개발 설명 및 시연 영상, 타겟 논문 설명, 한계점 및 향후 연구 설명 순서대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다음 프로젝트 소개를 하자면 연구 배경으로는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90% 이상의 민감도와 특이도를 보고하고 있으며 숙련된 안과 전문의 수준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있는 모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델들은 데이터 다양성 문제나 설명 가능성의 한계가 존재하였고, 그리고 또 대다수의 모델들이 정상 녹내장 분류에 중점을 두어 진행 정도나 세부적인 임상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Explainable AI를 통해서 모델의 판단 근거를 시각적으로 제시하여 임상 적용성 및 설득력을 향상시키고, 또한 단순 녹내장 예측 결과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의사들이 참고하는 수치적 임상 지표를 함께 예측해 보여줌으로써 의사의 최종 판단을 보조하는 보조 진단 도구로서 신뢰성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목표는 첫 번째는 CNN 기반 백본을 이용하여 정상 녹내장을 분류하고, 두 번째로는 프로토타입 이미지와 입력 이미지 간의 유사도 검사를 통한 임상 특징을 예측하고, 세 번째로는 히트맵 시각화를 통한 설명 가능성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모델들을 종합해서 설명 가능한 UI 설계를 하고자 하였고, 입력 이제 테스트하고자 하는 이미지와 프로토타입 이미지 간 시각적 비교 및 진단 근거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저희가 만들고자 했던 모델의 아키텍처를 소개드리자면, 학습 가능한 프로토타입 잠재 벡터가 있고, 이 벡터가 학습된 디코더에 들어가게 되면 각 특징을 잘 나타내는 이제 프로토타입 이미지로 재구성되게 됩니다. 이 이미지와 테스트하고자 하는 이미지가 학습된 코트네트 모델에 들어가게 되면 특징들이 추출되고, 이 특징들 간의 유사도 점수를 통해서 임상 특징별 확률 예측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CNN 백본 모델을 통해서도 정상 녹내장에 대한 확률도 같이 예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 프로토타입 이미지 기반으로 이제 레이블 예측하는 모델 관련 오픈 소스들을 찾아봤으나, 이제 저희가 만들려 하고자 하는 모델 구조를 가진 이제 코드들을 찾을 수가 없어서 직접 코드를 짜서 이제 구현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재, 재구성 단계는 잘 되었으나, 이제 데이터 부족 문제로 인해서 잠재 벡터가 학습을 하지 못하는 이제 포스테리얼 콜랩스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클래스 조건을 가진 이제 잠재 벡터를 디코더에 넣었을 때 그 특징을 잘 나타내는 이미지가 생성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되지 않아서 저희는 이런 원래 하고자 했던 모델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하려던 프로토타입 이미지 기반 유서더 검사를 통해서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멀티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을 통해서 10개의 임상 특징들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이런 예측 정보들에 기반하여 정상 녹내장 여부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처럼 이런 근거들을 히트맵 시각화를 통해서 설명 가능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또한 설명 가능한 UI를 설계를 통해서 시각적 비교와 이제 진단 근거에 대한 설명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AI 개발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약 10만 장으로 구성된 공개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데이터셋은 각 안저 이미지별로 녹내장 여부에 대한 레이블뿐만 아니라 10개의 녹내장 징후 여부에 대한 레이블이 존재합니다. 총 10만 장의 이미지가 있지만 데이터 불균형이 매우 심하고 학습 환경에 제약이 있어서 정상 이미지를 모두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체 이미지 수를 줄이고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녹내장 의심 이미지는 전부 사용하여 총 3,300장 정도가 사용되었고, 정상 이미지는 전체 98,000장 중에서 16,000장만 사용되었습니다.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셋은 7대 1대 2의 비율로 분할되었습니다. 레이블 데이터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각 이미지별로 녹내장 여부와 그리고 10가지 녹내장 징후 여부 정보를 사용했습니다. 먼저 백본 모델은 총 4가지 모델을 대상으로 성능 비교 실험을 수행한 후 가장 성능이 좋았던 코트넷을 선택했습니다. 녹내장 분류 정확도와 녹내장 양성 이미지에 대한 균형 있는 분류 성능을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해당 모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이것은 구글 리서치에서 제안한 CNN과 트랜스포머를 합친 코트넷 계열의 모델 중에서 중간 크기의 구조에 해당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로서 CNN의 지역적인 특성과 트랜스포머의 전역적 특성을 동시에 활용하여 의료 영상과 작은 데이터셋에서도 강한 일반화 성능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데이터 전처리는 CLAHE로 이미지 대비를 향상시켰고, 4방향 회전과 4가지 이미지 플리핑을 통해서 한 이미지에서 총 16개의 데이터 증강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클래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녹내장 이미지를 오버샘플링 할 수 있는 웨이티드 랜덤 샘플러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사용한 모델 아키텍처입니다. 모델은 총 2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10가지 녹내장 관련 징후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예측된 징후만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녹내장 여부를 판별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모델의 설명 가능성을 높이고 실제 임상의 사고방식과 같은 과정으로 녹내장을 진단할 수 있게 합니다. 아래 두 스테이지는 완전히 분리된 방식으로 순차 학습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녹내장 임상 징후를 분류하게 됩니다. 입력으로 안저 이미지를 받고 나면 백본 모델이 특징을 추출하는데 이를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한 후 1014차원의 벡터를 생성합니다. 이 벡터는 MLP 분류 헤드를 거치면서 10차원으로 줄여지고 나면 각 임상 징후별 로짓 10차원 벡터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된 손실함수는 멀티 레이블 이진 교차 엔트로피 손실함수를 사용을 하였고, 마지막에 사용되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로짓 상태에서 손실함수를 적용하였습니다. 출력 예시는 아래와 같이 총 10개의 로짓 값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는 녹내장 최종 분류기입니다. 동일한 안저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은 후에 스테이지 1에서 학습했던 모델 중에 가장 성능이 좋았던 사인 클래시파이어를 통해서 사인 로짓 값을 획득을 합니다. 이후 MLP 분류기를 거쳐서 최종 시그모이드 함수를 거치면 녹내장 확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손실 함수로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였습니다. 모델 시각화에는 오클루전 센시티비티 기반의 히트맵 시각화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미지 입력을 받으면 일정 크기의 패치 단위로 순차적으로 가리고 각 패치를 가린 상태로 모델의 예측값을 다시 계산한 후에 원래 예측값과의 차이를 기록하여서 해당 영역의 중요도를 측정합니다. 최종적으로 이미지와 중요도 맵을 히트맵으로 시각화하였습니다. 여러 성능 실험을 통해서 완성된 최종 모델은 테스트셋에서 다음과 같이 임상적으로 양호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녹내장 분류 스레시홀드를 0.65로 설정했을 때 정확도가 97.7%, F1 스코어가 0.93, ROC AUC가 0.989, 마지막으로 센시티비티가 92.5%를 달성했습니다. 오른쪽 혼동행렬을 보시면 전체 글루코마 이미지 654개 중에서 49개를 제외한 모든 이미지가 녹내장으로 잘 분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히트맵 시각화 결과를 분석해보면 옵틱 디스크 주변 영역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저 영상에서 녹내장 관련 변화가 주로 나타나는 옵틱 컵과 림피닝 등이 위치하는 부위와 일치합니다. 다음으로 모델의 녹내장 증상 분류 성능입니다. 정상 이미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인 로직 값이 안정적으로 0에 수렴하고 있으며 이는 모델이 정상 클래스에 대해서 일관된 출력을 제공함을 의미합니다. 아래 구체적인 값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양성 샘플이 매우 부족한 희귀 증상에 대해서 모델의 성능 지표 중 하나인 F1 스코어가 0에 수렴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완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래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모든 증상에 대해 비슷한 정도의 충분한 이미지가 제공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전체 이미지 수가 2만 장임을 고려했을 때 절반 이상의 증상은 양성 이미지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모델이 무조건 증상 없음으로 분류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른쪽과 같은 방법을 시도하며 부족한 데이터 수로 인한 학습 능력 저하 문제를 보완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다소 한계가 있으나 4개의 징후에 대해서 F1 스코어가 0에서 0.14, 0.19, 0.26, 0.37까지 향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증상별 히트맵을 분석해 보았을 때에는 각 사인의 의미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대체로 비슷한 결과를 보이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So now we'll head on to the demo development and the demo video. So the demo will use React.js as the front end and Node.js as the back end. The AI has been developed with PyTorch, and we also have the ChatGPT API to generate a text analysis. So first, we start from the initial screen. So we can select an image or drop an image here. So we give it a fundus image, and then the model will start processing results based on the image. So a couple of things are outputted from the model. First of all is the JSON file, which outputs the prediction score, and all of the features with their own prediction scores. The model also outputs a heat map for visualization and also a text analysis. So to go more into detail on the text analysis, basically it has the preliminary assessment, which just tells you whether the image has glaucoma or not, and also the clinical recommendation, which is based on whether you have glaucoma or not. It tells you what you need to do. So these two things are only dependent on the prediction of whether the image has glaucoma or not. Now the detected features are based on the top 4 highest prediction scores from all the features. So if you take a look at the JSON file, we have UNRI, NRS, LD, and LC with the highest prediction scores. So we take the top 4 highest and we output the names of the features, what the features are, clinical definition, and why the feature is important to the detection of glaucoma, clinical significance. We then also have the diagnostic analysis. So we give the JSON file, the heat map, and the original image to the ChatGPT API, and it'll output a text analysis based on all of these results. So after getting all the results, we go to the results screen. So here we can see the original image, the prediction, the prediction score, the top 4 signs, and also we can visualize the heat map and also the text shown here, and we can also download the report by pressing this button here. So we'll now watch a quick demo video. So we first get to the initial screen. You can either select a fundus image or drop it in. We're going to select one. And now the model is doing inference. The model has to output JSON file, has to output the heat map, and has to also send all of these things to the ChatGPT API.
which will give us a diagnostic analysis. So here we see that the prediction score is 72%. If it is above 65%, then we consider that the fundus image has glaucoma. We also see the top four signs and also their prediction scores. So higher percentage means that there is more likely that the sign is present in the image. You can also see the heat map for this prediction. If you scroll down, we can also see the text analysis. So here it says that there are strong indicators with glaucoma, the top four features, and the diagnostic analysis, which is generated by ChatGPT, and also a clinical recommendation. You can also press this button, which will download a report in .docs format. So just to show you what happens if we perhaps select a normal image. So if we instead select an image with no glaucoma, it'll say normal, and it'll say all these signs, very low percentages, because a normal fundus image would not have signs. You can still see the heat map, and all the text will also change. Uh, did not detect any findings suggestive of glaucoma, and also the diagnostic analysis and clinical recommendation changes because it's the image doesn't show any glaucoma. 이제 저희가 타겟 논문으로 선정한 선행 연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앞서 AI 모델 파트에서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선행 연구로서 채택한 연구는 컨볼루션과 어텐션 메커니즘의 장점을 효율적으로 결합한 코트넷 스킴을 제안한 논문입니다. 본 연구에서 안저 영상을 통한 녹내장 진단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코트넷 모델을 백본 모델로 선정했습니다. 코트넷의 핵심 아이디어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컨볼루션의 빠른 계산 속도와 우수한 일반화 성능이며, 둘째는 셀프-어텐션 구조가 제공하는 높은 표현력으로 대규모 데이터에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이 두 개의 구조를 통합해서 모델이 다양한 데이터 환경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특히 코트넷은 모바일 넷플릭스의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을 활용한 인버티드 리지듀얼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이 구조는 먼저 차원을 줄여서 데이터의 핵심적인 특징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후에 이를 다시 더 큰 차원으로 확장해서 정보의 손실 없이 특징을 충분히 학습하게 됩니다. 이후 다시 차원을 축소해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이는 불필요한 계산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이미지의 미세한 특징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코트넷은 릴레이티브 어텐션 메커니즘을 도입해서 이미지 내의 픽셀이나 객체 간의 상대적 거리 정보를 반영합니다. 기존의 절대 위치를 기반으로 하는 어텐션 메커니즘과 다르게 저희 연구에서는 상대적인 위치 정보를 활용해서 객체나 병변 간의 관계를 더 명확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이미지 내의 미세한 병변이나 특정 임상 징후를 더욱 정교하게 구별하는 데 매우 유리하며, 우리 연구의 목적인 안저 영상 내의 녹내장 관련 미세 병변 검출에 특히 적합합니다. 이러한 코트넷 모델의 장점을 활용하여 녹내장 진단 연구에서 높은 정확도로 분류하기 위해 선택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코트넷의 전체 아키텍처 구조를 단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기 단계에서 두 번의 3바 이상 컨볼루션을 통해 다운샘플링 됩니다. 이를 투스테이지 컨브스템이라고 부르며 이미지의 기본적인 특징을 추출하는 단계입니다. 이후 첫 번째 주요 단계인 스테이지 1과 2에서는 MB 컨버 블록이 사용됩니다. MB 컨버 블록은 뎁스와이즈 컨볼루션과 포인트와이즈 컨볼루션의 조합으로 구성되는데, 이를 통해 이미지의 차원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뒤 다시 확장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인버티드 레지듀얼 구조이며, 이미지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계산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미지에서 초록색과 주황색 블록으로 나타낸 부분이 바로 스테이지 1과 2에 해당하며 각각의 단계에서 반복적인 연산이 수행됩니다. 다음 스테이지 3와 4에서는 트랜스포머 블록이 적용됩니다. 트랜스포머 블록은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이미지 전체 영역의 정보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글로벌 필드를 확보합니다. 그림에서 빨간색 블록으로 나타나 있는 일일 어텐션이라고 표기된 부분이 해당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또한 트랜스포머 블록에서는 릴레이티브 어텐션을 도입해서 이미지 내의 픽셀이나 객체 간의 상대적인 거리까지 효과적으로 반영합니다. 최종적으로 스테이지 4 이후에는 글로벌 풀링을 거쳐 최종 레이어를 통해 이미지 클래스를 예측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코트넷은 컨볼루션의 효율성과 트랜스포머의 우수한 표현력을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이미지의 미세한 특징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코트넷 모델의 실험 설정과 결과입니다. 선행 논문에서는 크기가 서로 다른 5가지 버전의 코트넷 모델을 설계하고 다양한 규모의 데이터셋에서 그 성능을 실험적으로 검증했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지넷 1K는 약 128만 개의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고, 두 번째로 이미지넷 21K는 약 1270만 개의 이미지를 포함합니다. 가장 큰 규모의 데이터셋인 JFT는 약 3억 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단의 표는 실험에 사용된 총 5가지의 코트넷 모델의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표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코트넷 0부터 코트넷 4까지 모델의 크기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각 스테이지마다 레이어 수와 차원의 크기가 함께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작은 모델인 코트넷 0은 총 레이어 수와 차원이 상대적으로 작게 설정된 반면에 가장 큰 모델인 코트넷 4에서는 특히 트랜스포머 블록의 레이어와 차원이 크게 확장되어서 더 높은 표현력과 성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계점 및 향후 연구 설명입니다. 저희 연구에서는 안저 영상을 기반으로 녹내장을 자동으로 진단하는 모델에 대한 몇 가지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불균형 및 데이터 부족 문제입니다. 특히 녹내장과 관련된 임상 징후 중에서 상대적으로 드물게 발생하는 어, 특정 징후는 데이터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모델이 충분히 학습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희귀 징후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려웠고, 결과적으로 평가 지표 중 하나인 F1 스코어가 낮게 나타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징후별 히트맵 유사성 문제입니다. 저희 모델이 임상 징후별 고유한 특성을 뚜렷하게 구별하지 못해서 각 징후의 히트맵 시각화 결과가 서로 유사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실제 임상에서 각 징후의 특이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더욱 세부적인 징후별 이미지 레이블링이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마지막은 포스테리어 콜랩스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모델이 데이터를 잘 복원하는 데에는 성공하지만 복원된 결과의 해석 가능성과 이를 활용한 추가적인 임상적 응용 가능성에는 제한이 있다는 문제점입니다. 즉, 예측은 가능하지만 모델의 내부 구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해석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한계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 방향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급 데이터 증권과 합성 데이터 생성입니다.
기존의 데이터 증강 기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았던 희귀 징후 이미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en이나 디퓨전 모델 같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희귀 징후 데이터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저 영상 분야에 특화된 도메인 스페시픽한 데이터 합성 기술을 개발해서 성능과 일반화 능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징후별 어텐션 지도의 구분 강화입니다. 징후별 고유한 특성을 뚜렷하게 구분하기 위해 멀티에트 어텐션이나 게이티드 어텐션과 같은 징후 특화 어텐션 메커니즘을 모델에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각 징후의 미세한 임상적인 특성을 강조해서 더욱 정확하고 의미 있는 히트맵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상정보 융합 방안입니다. 환자의 나이, 병력, 안압 등의 임상적인 정보를 영상 데이터와 결합해서 다중 모델 방식으로 진단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영상 데이터만으로 부족할 수 있는 미세한 임상 징후를 추가적인 임상 데이터를 통해서 보완하고 보다 정밀하고 신뢰성 있는 녹내장 진단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 팀의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